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림프 부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부종은 유방암 환우분들에게서 보이는 주요 부작용 중 하나고요. 한번 나타나면은 치료가 잘 안 되고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 것처럼 보통 이제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은 이쪽 팔이 이렇게 붓는 경우가 많아요. 뭐 붓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림프 부종은 라면 먹고 자서 붓는 거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게 림프 부종이 나타나는 게 수술하면서 이제 림프를 따라서 이제 암세포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변의 림프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림프를 다 걷어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 여기저기에 돌아다녀야 되는 림프액들이 뭐 관들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관들을 다 걷어내 버렸으니까 그냥 여기 고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고여 있으면은 그냥 조금 고이고 다시 순환이 되면은 괜찮은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깨나 팔꿈치 꺾이는 부분도 많고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더 적어지면서 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림프액이 고이고 보통 고이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이랑 피부, 근육층, 피부층 요 사이쯤에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악성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부을 때는 그냥 버석버석하게 커지는 느낌으로 붓잖아요. 림프 부종으로 부을 때는 좀 더 단단한 느낌으로 딱딱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물이 여기에 단단하게 차기 때문에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 거죠. 피부 같은 데가 당기기도 하고 이제 뻑뻑한 느낌 움직일 때 그런 느낌도 들고 당연히 물이 차서 무거워졌으니까 무거운 느낌도 들고 당기면서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이만큼 올라가던 게 요만큼씩밖에 안 움직여진다든지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증상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어쨌든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모든 물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몸속에 있는 물이니까 썩지는 않아요. 고여 있어도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겉에서 표면적으로 얘네가 상처가 나게 되면은 안으로 균이 침투했을 때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상처로 인해서 림프 고여 있는 데가 인기종으로 열려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감염이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여기 림프 부종이 일어난 곳은 절대 상처가 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림프 부종 있는 부위에는 가벼운 상처도 방심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잡아나갈게요.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증상 정도를 크게 3단계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주관적인 감각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살이 눌렀어, 손을 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고 눌렀다 띄면 그냥 눌려 있어요. 부어서. 그런 증상이 보일 때 그 정도까지를 1단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어서 딱딱해진 게 분으로 보이고 눌러도 딱딱해서 잘 안 들어가고 굳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보통 한 2단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굳어진 게 더 다른 합병증을 내기 시작하면은 림프 부종이 심각해서 3단계까지 갔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림프 부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림프 부종이 의심될 법한 분들 경우에는 같은 위치를 둘레를 계속 자로 재면서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팔 쪽에 나타날 때는 팔꿈치 위아래로 한 10cm 되는 부분에 둘레를 재는 게 비교적 정확하게 재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림프 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혈액 순환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은 림프액 순환이 느리다 혹은 뭐 림프액이 고여 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해요. 림프를 잘 돌려주는 게 전신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방암 환우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면은 림프를 같이 걷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유방암 환우분들이 주로 림프 부종을 많이 호소하시는 이유가 복부나 내장 장기나 아니면 골반이나 그 아래쪽 그쪽 위주로 림프를 걷어내게 되면은 림프액이 고여 있어도 잘 몰라요. 팔에 비해 다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배도 그러니까 그쪽에 좀 고여도 워낙 공간이 크니까 고여도 버텨낼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어쨌든 사람은 팔보다는 다리를 더 많이 써요. 대부분 다리가 더 근육도 많고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성이 더 좋고 기본적으로 많이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이제 림프를 걷어내면은 팔이 많이 붓는 타입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꾸로 일단 림프 부종을 우려될 상황이거나 수술을 해서 아니면 나타났거나 그런 분들은 절대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대신 자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맨손 운동 같은 거 괜찮아요. 활동성은 주되 근력 운동처럼 혹은 뭐 과격한 운동, 충격 있는 운동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림프 부종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림프를 다 수술로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자라나지는 않아요. 원래 모양대로 이게 싹 자라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림프 부종이 나타나면 그냥 평생 가져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림프가 없어서 자동으로 림프가 순환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보통 많이들 쓰시는 게 이제 공기압 마사지 같은 걸로 점점 짜서 막 강제로 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조금씩 운동을 해서 좀 순환을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뻣뻣하고 그러니까 찜질 같은 거 찬 것도 하시고 뜨거운 것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찜질 같은 거는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 온도를 자꾸 바꿔주면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찜질은 뭐 별로 추천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권해야 될 정도의 그 정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압 이렇게 짜주는 기계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적 공기압 치료기들을 이렇게 주물러주는 느낌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림프 부종 환자를 위해서 나온 공기압은 그나마 낫기는 한데 눌러주는 압력 차이가 달라요. 적정한 림프 순환에 도움되는 압력이 있는데 그걸 맞춰서 나온 공기압 치료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셔도 또 하나 문제가 이게 기계로 팔을 전체적으로 짜다 보니까 어떤 데는 더 많이 짜이고 어떤 데는 살살 눌리고 하면서 이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림프 마사지 혹은 뭐 도수 치료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기 이렇게 굴곡이나 모양새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림프는 뭐 수술을 하셔도 되고 병원 와서 치료로 받으셔도 되고 순환을 계속 시켜주시는 게 아니면은 점점 더 많이 부어요. 그냥 방치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합병증들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들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간혹 그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킹 타이즈 같은 걸로 이제 일정 압력으로 꽉 짜서 이쪽에 더 이상 림프액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사서 이렇게 끼지 마시고 대부분 아마도 분들이시라면 한정특례였나? 보면 많이 깎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처방받아서 쓰시면 비용도 더 저렴하고 오히려 그게 더 내 팔에 맞는 사이즈와 모양새와 그리고 압박 강도 맞춰서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처방받아갖고 껴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림프를 같이 절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런 거 하나 처방해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병원에서 먼저 처방해 주는 경우도 많고요. 덥고 답답하니까 안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잘 참고 최대한 자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적극적인 관리, 치료를 평생 꾸준히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관리하시다 보면은 림프종으로 인한 증상으로 그렇게까지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작용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